정책의 변화를 해야 될 타이밍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를 시켰고,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좀 경제가 둔화되는 거를 예상하고 주식 채권의 어떤 그림을 짜야 되는데, 채권 투자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투자 비중 중에서 주식 채권 비중에서 비중을 더 키워야 되는 거는 명확한데, 근데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한 대로 단순하게 장기 국채만 투자하면 수익이 된다. 그렇게 쉽진 않을 겁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잭슨홀 미팅에서 그 파월 의장 연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 또 코멘트 주실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이렇게 준비를 네.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 큰 그림에서는 잭슨홀 미팅 내용은 기존의 시장이나 제가 다 예상하고 있던 방향대로 되었는데요. 그래도 한번 포인트 위주로 한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좀 우리가 그 내용 중에 주목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는 The time has come for the policy to adjust 해서 이제 정책의 변화를 해야 될 타임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현재 연준이 금리 인상을 쭉 하다가 동결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쪽으로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될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9월달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기정사실화를 시켰고, 이제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결국 앞으로 얼만큼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포커스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들어간다라는 첫 번째 이제 내용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노동시장 측면에서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더 이상 노동시장이 이제 쿨링되는 것, 즉 노동시장이 더 이상 악화되는 거를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이 더 나빠질 것 같으면은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통해서 더 나빠지는 것을 막겠다. 이런 노력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9월달 금리 인하가 이제 한다라는 거는 결정이 된 것 같고, 그러면 9월달에 금리 인하를 얼만큼니까 25bp를 할지 50bp를 할지를 결정 짓는 가장 큰 변수는 무엇이냐? 9월 6일 날 나오는 노동 데이터가 9월달 금리 인하 폭을 결정 짓는 변수일 것 같다. 세 번째는 연준의 어떤 정책의 어떤 목표가 이제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연준의 정책 목표 안에 어떤 힘을 주는 포인트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연준은 듀얼 맨데이트를 갖고 있는데 듀얼 맨데이트라 하면 이게 물가를 잡는 거랑 노동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은 지난 몇 년 동안은 연준의 목표 중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물가를 잡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는데 드디어 이제 그 목표가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시장 안정화로 바뀌고 있다는 거를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어떤 정책 리스크 위험은 크게 두 가지였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플레이션이 위로 더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었는데 이거는 꽤나 이제 감소를 하고 있고 반면에 노동시장의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점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연준의 정책 목표가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시장으로 바뀌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를 얼만큼 하고 얼마나 빠르게 할 것인가가 아마 우리 관건인데 이 모든 것들이 매번 똑같은 멘트지만은 데이터 디펜던시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연준이 금리 인하의 어떤 인하를 하는데 그런 타이밍이나 속도 관련해서 결정짓는 거는 결국 앞으로 나오는 그 인커밍 데이터라고 하죠.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서 그런 어떤 정책이 결정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밤에 이런 문구들을 하면서 이제 금리 인하 이제 시작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채권 가격과 주식 가격은 올라가고 반대로 달러 가치는 하락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금년 말까지 금리 인하를 얼만큼 기대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1.0348로 돼 있는데 우리가 연말까지 금리 인하 폭은 104bp, 즉 한 1% 정도 연준 금리가 인하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죠. 이것까지 포함해서 내년 말까지 누적 금리 인하 전망은 213
BP, 즉, 한 2.1% 정도 시장은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연말까지 한 100bp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거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연말까지 금리 인하, 그러니까 연말까지 연준 미팅 세 번 있습니다.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렇게 세 번 있는데, 앞으로 세 차례 연준 미팅인데, 100bp를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는 심플하게 보더라도 어떻게 되냐면은 50, 25 정도는 해야 100bp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또는 25, 50, 25.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딱 스타트를 해서 세 번 안에 100bp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가 기대되는 수준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번 2008년, 직전 2008년에는 50, 25 금리 인하를 했었어요. 그러면 결국 2008년 금리 인하 폭을 본다고 했을 때 이때가 세 번 했을 때 100bp인데 현재 그 정도 레벨까지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정도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은 이건 또 이 당시엔 다 경기 침체 어, 정도의 수준으로 기대했다는 될 때의 금리 인하 폭인데 그래서 꽤나 많이 과연 이번에도 그 정도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 내년에 8번의 금리 인하가 있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세 번과 내년에 합쳐서 2% 이상 연준 금리를 인하를 해야 되는데 금년에 100bp 인하하고 내년에 200bp 정도 이 시장의 전망대로 만약에 반영된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경기 침체 정도를 반영하는 레벨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잭슨홀 미팅 맨 이후에 주식시장이 어땠냐면 과거에 한 6차례 잭슨홀 미팅 중에서 이후 3개월 동안에 5번 정도가 실제 주식이 한 7.5% 정도 하락을 했다는 게 팩트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9월 달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라가 기정사실화 같은데 만약에 현재 주식이 연말까지 뭐 계속 현상을 유지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국 과거 연준 금리 인하상 처음으로 주식이 이렇게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현재 아이러니가 뭐냐면은 9월달 금리 인하가 들어가는데 이 금리 인하라는 게 과거에 전례가 없이 주식이 굉장히 고점 부근에서의 금리 인하가 들어간다는 게 팩트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시장에서 반영되어 있는 금리 인하 폭을 액면 그대로 반영되면 경기 침체 정도를 생각하는 금리 인하 폭인데 근데 현재 주식은 오히려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준 시장의 금리 인하 폭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는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대표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 주셨는데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이번 첫 금리 인하는 0.25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0.5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따른 시장의 좀 영향은 어떻게 달라질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저는 요번 9월달 금리 인하 예상폭 뭐 이전에 제가 저희 그 회원님들한테도 말씀드렸고 저희 자문사 고객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25bp 0.25 정도를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0.5 정도 금리 인하를 할 것만 해야 되는 것만큼 현재 노동시장이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어, 나쁜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연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연준의 정책은 데이터 디펜던트인데 9월달 노동지표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많이 악화되어서 나오진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25bp를 생각하는 거고요. 물론 이번 9월달에 발표되는 데이터가 제 예상과 달리 나빠진 데이터가 되면은 50bp가 될 건데 어쨌건 간에 25bp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금리 인하를 단기적으로 좀 덜 할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시장은 글쎄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제가 예상한 대로 된다고 하면 현재 국채 금리 레벨보다는 조금은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그림에서는 우리가 좀 경제가 둔화되는 거를
예상하고 주식 채권의 어떤 그림을 짜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연말까지의 전략은 단순하게 나이브하게 내년까지 경제가 둔화될 거라고 전략을 짜시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과 채권 모두 다 장기적인 그림과 단기적인 그림에 대해서 좀 잘, 전략, 그러니까 어떤 전술적 측면에 좀 잘, 어, 구성을 할 필요가 있어야 좀 수익 극대화 될 것 같고요.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주식 부분은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큰 그림에서 경제가 좀 둔화되는 부분이니까 최근에 반등하는, 주식 시장에서 가능한 좀 주식의 비중을 조금 더 줄이는 쪽을 권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가 좀 둔화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주식의 리더십 체인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경제가 둔화되는 국면에서 아무래도 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가실 필요가 있고 채권 쪽으로 좀 돌아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그림과 그러니까 어떤 전략적인 큰 그림과 또 작은 어떤 향후한 연말까지 전략을 좀 더 구분해서 짜시면 아마 소기에 좋은 투자 성과를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을 앞두고 있는 지금 채권 투자는 꼭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채권 투자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당연히 반드시 해야 되고 또 투자 비중 중에서 주식 채권 비중에서 비중을 더 키워야 되는 거는 명확한데, 그런데 우리가 시중에서 얘기한 대로 단순하게 장기 국채만 투자하면 수익이 된다라는 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채권 비중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조금 더, 연말까지는 좀 더 와이즈하게, 투자를 하셔야 좀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국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 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드디어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시작은 되는데 또 시장의 어떤 기대와 또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좀 더 다를 수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정답은 매크로입니다. 즉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매크로가 가장 중요한 어떤 이제 그 타임존에 들어왔다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저희 물론 오늘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몇 가지 던져놓고 답은 제대로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 제가 화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를 하니까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좀 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어, 저희가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좀 작은 거를 좀 주목하셨는데, 이제는 매크로에 중요한데 또 매크로도 우리가 어떤 스팟성 매크로와 추세적 매크로를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향후 한 6개월 또는 한 1년 동안에 좀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은 위기이자 기회다. 잘못하면 위기로 또 갈 수가 있고, 근데 또 이 매크로를 잘 이해하고 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어, 승리한 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